불박 포착, 도로에서 이런 일이. 올 추석은 긴 황금 연휴로 더욱 특별하죠.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장소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톨게이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오른쪽 차량을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균형을 잃고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급하게 운전대를 꺾은 걸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제 차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이제 바로 보지 못하고 좀 뒤늦게 보지 않았나 싶었고 좀 당황하셔서 빠르게 구르더니 충돌 후에도 차가 밀렸는데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차 안에는 일가족 5명이 타 있었다는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네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차 왼쪽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하면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119에다 전화를 했죠. 톨게이트는 통행료를 결제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앞에 가는 차량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물차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승용차와 순식간에 부딪힌 화물차는 전도됐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인가요?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크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땐 30km 이하로 감속해야죠. 그 잠시 균형을 잃어가지고 뭐 옆에 연석 밟고 넘어진 것 같은데 차로가 좁기 때문에 서행해서 지나가야 하는 이곳. 잠시 한눈을 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간다면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 직진 신호인데 앞 차량이 가질 않네요. 잠시 기다리던 중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후방 영상에서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뒤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상황. 그 충격에 제보자의 차는 밀려서 3중 추돌로 번졌습니다. 차량의 파손만큼이나 제보자와 아들은 몸과 마음도 많이 다쳤다는데요. 차 안에서 딴짓을 했든지 아니면 졸음운전이 같으면 차가 틀어져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무시한다면 뒤늦게 사고를 막아보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급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미추돌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고속도로 진출로로 향하는 제보자.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강한 충돌과 함께 차량이 흔들렸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선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안전벨트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난생 처음 느껴본 충격이라는군요. 이때까지 살아온 게 주마 상가에 다 지나가면서 되게 좀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모든 게.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요. 내부 영상에 담긴 정황을 살펴보니 상대차는 사고 직전에 운전대를 꺾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추석 연휴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 3위가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진로 변경을 급격하게 한 다음에 빠지려고 순차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주행하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고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급한 마음에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차가 왠지 좀 불안한데요. 결국 제보자의 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견적이 900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찔한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제가 가는 차 방향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봉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넘어올라 그러다가 부딪히면서 놀래가지고 자기가 핸들을 확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출로 진입은 미리미리. 만약 놓쳤다면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이따금씩 무모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불쑥 갑자기 나타난 차량 한 대가 도로를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그게 총 6중 추돌이었습니다. 6중 추돌. 일찍 끼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무리하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역시 진출로로 들어가려고 무리를 했던 거군요. 알고 보니 이 차로에서 달리다가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한 거랍니다. 무려 6중 추돌 사고를 불러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6대의 차량에는 총 9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이제 사고는 엄청 큰데 그만큼 이제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순찰대. 이번에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오는 이곳, 바로 휴게소죠. 보통 명절 때 이제 그 차량이 많이 증가를 해서 평상시보다 더 주차 관련 이제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문콕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서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운전자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문콕 사고. 옆차가 문을 열다가 문으로 콕 찍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운전자 마음엔 스크래치가 팍팍.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문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명절 연휴 기간에 특히 휴게소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콕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속상하고 만 거죠. 기분 나쁘죠. 나쁘지만 뭐 어떡해요. 그래서 내 차는 내가 지킨다. 문콕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는데요. 문콕 방지용 고무는 기본. 어디 올 테면 와봐라. 빈틈없이 막아주마. 철벽 방어 타입. 스파르타군의 방패에서 영감을 얻어 특별 제작한 재활용 발명가 타입. 알뜰살뜰 일석이조네요. 그레이트. 아예 손도 못 대게 접근을 차단하는 결벽주의 타입. 무려 주차 2칸을 용감하게 차지한 얄미운 타입까지.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요즘 이런 얌체 주차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개념 없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주차를 할 때 사람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남의 차도 내 차처럼 소중히 대해주는 미덕이 필요할 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 2위는 바로 신호 위반입니다. 한 번 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인데요. 특히 황색 신호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황색 신호도 자기 신호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냥 빨리빨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란불은 빨간불이나 마찬가지지만 흔히 지나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올해 초 맨인 블랙박스가 만났던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겪은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는데요. 병원에서 담임선생님 저한테 전화하시기를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얼굴을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턱이 골절되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그날의 일을 고스란히 담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한 상황.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출혈이 심했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야 했던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황색 신호 꼬리물기 때문이었는데요. 1초의 찰나 안전을 무시한 채 질주한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절망 속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교차로에 한번 서게 되면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차로를 무리하게 그 통과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정지선을 넘기 전부터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빨리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신호부터 잘 지켜야겠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또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추석 연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 1위는 바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전방 주시를 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럴 때 사고 나는 거는 휴대폰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거나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직결된다는 말,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고의 원인은 스마트폰 때문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운전하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전자 없이 차가 달리는 것 같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2초가량 사용 시 약 35m를 전방 주시 없이 진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맞먹는 위험한 행위라고 하죠. 자, 이번 영상 주목해 주세요. 서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보자의 차를 뒤따라오는 화물차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돌진해 왔는데요. 일단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차를 멈춰 세우고 이제 나가서 보니까 결국 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차가 무겁고 가다 보니까는 정차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다른 차를 밀고 나가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방 주시 태만이죠. 대부분의 추돌 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들뜬 마음으로 안전에 느슨해진다면 가족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차량 점검도 중요한데요. 자동차의 진단, 아마 자동차의 미션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부동이라든가 오일 종류들이 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신문지 한 장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문지를 차 밑에 까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신문지를 깔아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면 된다는데요. 묻어나온 색깔에 따라서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빨간 거는 자동 변속기 오일, 그다음에 파란 거는 부동액, 냉각수, 그다음에 검은 거라든가 노란 거는 엔진 오일. 자동차 오일이 새는 걸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요새는 오일이 만약에 새면은 요새 엔진 온도가 예전보다 높아졌단 말이죠. 주행 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새면 정비업소에 찾아가서 이제 정비를 의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함께 가는 길,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